그럼 이 드라마를 1, 2편을 보다 보면 이제 뭐냐면 고구마가 한 몇 개씩 쌓이거든요. 스트레스 풀려고 봤다가 벌써요. 막 우리 아빠 생각나고 우리 엄마 생각. 고구마. 자, 마음의 움직임과 의식의 상태가 길을 잃고 멘탈 붕괴 대잔치 속에 그저 멍 때리고 있는 것만이 유일한 위안인 심리 어린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자기계발서와 재테크 및 주식 관련 책은 읽어봤어도 심리학 책은 단 한 권도 손에 잡아본 적 없는 심린이들을 위한 본격 심리학 우쭈쭈 방송, 여기는 심리 유치원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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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두 반가워요. 네. 오늘도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근래에 들어 비가 많이 와요. 바람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게요. 바람 많이 불고. 장마처럼 그러니까. 비가 오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내내 비가 좀 많이 오는. 이번 주 많이 오죠. 그냥 장마철인 것 같아요, 정말. 그쵸. 네. 근데 촉촉하게 와요. 음. 지금 저희가 촉촉한 초코칩을 우리 아이보리님이 가져오셨는데 촉촉해요. 라임인가요? 네, 촉촉한 날씨. 오늘도 네, 저희 반고, 점점 반고로 네. 네. 우리 등극하고 있는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보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도 원장님과 아이보리 그리고 서브웨이가 함께하고 있고, 음. 먼저 공지 하나, 네. 저희 짤막 공지, 홍보, 홍보성. 유튜브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이죠. 알림 설정. 네, 네. 지금 콘텐츠가 한 몇 개 올라갔어요. 네, 지금 네. 5개 정도 올라갔는데 네. 여러분들 재밌어요. 네. 재밌고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있고 한 분. 그래가지고 유튜브 구독 꼭 부탁드린다는 점 네. 말씀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어필하고, 네. 자, 오늘은 이제 저희가 간만에 저희가 영화 같은 거 드라마로 심리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을 여러 번 했는데, 저번에 나의 아저씨에 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 스카이 원장님이 요거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오늘 가져온 작품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주피터스 레거시라는 건데 이게 얼마 안 됐어요. 넷플릭스에 올라온 지가. 그래서 5월에 이게 가장 핫한 드라마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히어로물하고 조금 차별점이 있어요. 그래서 호불호가 갈린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게, 히어로물을 빙자한 가족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게 또 히어로물을 빙자한 어떤 거대한 국가 철학에 대한 이야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재밌어요. 디테일하게 보면 가족들의 사사로운 감정 싸움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 빌런들과 나누는 이야기들, 국가에 대해서나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는 꼭 국가 철학에 대한 이야기, 경영 철학, 어떤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튼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우리 아이보리님도 이거 그래도 보시고 오셨을 텐데. 이게 다들 느끼는 게 다른 게, 어느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그때 당시에 어떤 것들의 가치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국가 철학이라고 거대하게 저는 좀 약간 이렇게 정치적으로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지 약간 가족에 대한 포커스가 저한테는 좀 크게 다가왔고, 그리고 히어로물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미리 보면서 사이다 이런 거 나올 줄 알았어요. 막 악당을 처단하는 막 그런. 그 말 아니에요? 히어로물은 악당 그죠? 죽이는 그 말 아니야? 핵 사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를 기대하고 봤는데, 아니 이거는 보통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진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저도 제 히어로물을 본래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이거를 골라주셨을 때도 제가 즐겨보는 장르는 아니었는데, 근데 그래도 제가 히어로물 하면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핵 사이다. 정의롭게 나쁜 빌런들을 쳐 죽이고 맞아. 그런 사람이 영웅이 되고, 우리 뭐 예전에 게임 같은 것만 해도 내가 많이 나쁜 놈들을 죽여야 점수도 많이 받는 그렇죠. 건데, 네. 이 넷플릭스 드라마 주피터스 레거시 일단 중요했던 설정이 못 죽이게 해. 그 짱이 히어로 짱 아빠가 애들을 못 죽이게 해요. 네, 네. 이게 조금 설정이 되게 색달랐다? 그런 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저도 가족에 대한 이게 딸내미와 아들내미랑 아빠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다. 히어로를 위장한,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가족?
비극이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 전반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아예 첫 시작 자체가 이게 가족 갈등이 시작되겠구나. 특별히 그 부녀지간에 부자지간에 이 갈등이 시작되겠구나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게 아예 시작 처음이 그 브랜든하고 클로이라는 셀든의 두 자녀. 그 셀든이 아빠죠. 셀든이 그쵸. 아빠죠. 그리고 셀든이라는 인물이 핵심 주인공이에요. 그렇죠. 네, 히어로 중에 또 우두머리 같은 우두머리? 제일 세다고 유토피안이라는 그 히어로 이름이 있고 네. 네. 아들이 브랜던, 딸이 그렇죠. 클로이. 클로이죠. 네. 그래서 방금 얘기해 주셨지만 셀든 같은 경우에도 유토피안이라는 히어로명이 있어요. 네네. 브랜든도 히어로명이 있어요. 페라건이라는 히어로명. 브랜든이 아들인 거죠. 네. 셀든은. 아들이죠. 네, 히어로명이 있는데 클로이는 히어로명이 없어요. 딸내미만. 딸내미는 지멋대로 살잖아요. 딸내미만 자기 그냥 이름 그대로 이제. 네. 그게 주는 나중에 의미도 있는데 그 모델로 그냥 살아요. 네, 네. 그러니까 히어로로서 살지 않고 모델로서 살아요. 그러니까 독특한 설정이네요. 그러니까 네. 히어로니까 자녀들도 히어로여야 되는데 네. 아들은 히어로인데 네. 딸은 어떻게 보면 자기 선택적으로 네. 난 안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오리지널 그 히어로가 그러니까 6명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니언 오브 저스티스. 유니언 오브 저스티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6명이 원탁에 둘러앉은 6명의 이제 오리지널 히어로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역경을 극복하고 이 힘을 얻게 됐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지 않아요? 나 역경.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네. 그 모진 것들 그래, 도구 다 너처럼 이겨내고. 그렇게 네. 자기 앓는 소리 하지 자수성가형 않았어. 히어로인가요? 자수성가형 히어로인 게 이 사람들은 테스트를 거쳐요. 아. 테스트를 거친 히어로들이에요. 왜냐면 6명이 어떻게 하는지를 그 섬에 이 힘을 얻게 되는 섬에 가는 과정도 어려웠거든요.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힘을 얻으러 가는 여정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난코스였어요. 그리고 섬에 들어가서도 아주 대놓고 테스트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를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 초대 6명 네. 그 유니온들은 네. 그냥 된 게 아니고 우리 어르신들처럼 우리 네. 1세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네. 예전에 산업화를 일군 그런 그렇죠. 세대처럼 네. 힘들게 이 테스트들 통과해서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어떤 뭐 특수부대나 이런데 음.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서 더더구나 들어갔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훈련 기간들이 있잖아요. 테스트 기간이. 네. 그 테스트 기간을 잘 거쳐낸 거쳐서. 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너 뭔가 이거 내 자격증이 있는 느낌이 그치. 있네요. 네. 제대로 코스를 밟아가지고 네. 그런데 그 자녀들은 부모들이 히어로였기 때문에 태어난 자녀들은 그걸 그냥 물려받은 거예요. 그쵸. 네, 그냥. 특권층의 느낌이 있네요. 약간 네, 그래서 자녀들은. 특권층 대접을 받아요. 아. 페라건 같은 그 브랜든도 한번 친구 벨이라는 친구, 그 벨이라는 친구도 이제 슈퍼히어로인데 그 벨이라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그걸 클럽 같은 데 가거든요. 근데 막 브랜든이 막 등장하니까 아 맞아. 모든 카메라 사람들이 세례가 네. 아. 마치 연예인을 연예인을 네. 보는 것처럼. 아, 맞아. 그러니까 이 그 사회에서는 이 히어로들이 네. 진짜 히어로인 거죠. 그렇죠. 우상이고 네. 동경의 대상. 네. 아마도 그러니까 클로이도 모델이 될 수 있었겠죠. 아, 그쵸. 네. 모델로 쉽게 진입할 수 있었을 텐데 근데 클로이는 이제 히어로로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히어로 명도 없이 클로이는 클로이로 살거든요. 근데 그 능력은 갖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능력은 어마어마하죠. 막 그 보니까 모델 하다가 람보르기니 같은 차를 들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네, 날아다니고 네. 그러잖아요. 출퇴근을 이제 주로 하늘. 근데 본인의 그 힘을 쓰지 않는 거죠. 네, 힘을 쓰지 않는 거죠. 음. 그 셀든하고 그 엄마인 네. 그레이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두 히어로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브랜든과 클로이가 특별히 강하죠. 클로이가 대체로 아버지하고 부딪히는 지점이 거기죠. 클로이가 아버지하고 부딪히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통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셀든이 실수하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건 뭐냐면 클로이 친구의 이름을 몰라요. 히어로명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히어로명으로 얘기를 해야 알지 본래 이름을 그쵸.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장면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클로이가 아버지하고 다툼을 하면서 그게 문제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우리 왜 이거는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옛날에 친구들 보면 아빠가 내 친구 이름 기억 못하면 되게 섭섭해하고 아빠가 오늘 누구랑 놀았니? 이랬는데 오늘 지수랑 같이 떡볶이 먹었어. 지수가 누구더라? 네. 지수가 누구지? 아빠는 그것도 모른다고 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약간 그런 케이스 같은데. 네. 더 나가 본다면 이런 거죠. 걔 지난번에 1등하네. 그치, 잘하는데. 직함으로 보는 네. 거지. 그러니까 딸의 친구라는 존재로보다는 예. 하나의 그냥 네. 걔가 이룬 성과. 과학고가네. 과학고가네. 그렇게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 있겠다. 네. 클로이도 네. 서운했을 거야. 네. 그러면서 클로이가 막 다퉈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뭐냐면은 We are just us.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우리인데 아빠는 우리가 어떤 것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코드를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싸움이 왜 안 멈추는지 모르겠다. 그게 진짜 찐 아빠와 딸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대화예요. 왜냐하면 돌고 도는 대화, 무한 루프라는 얘기가 나오고 우리 대화가 우리 싸움이 이렇게 돌고 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싸움이 멈추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클로이가 뭐냐면 For me to stop being me. 내가 되기를 멈춰야 되고 혹은 You to stop being you.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뭐냐면은 클로이 자신은 클로이 자신이 되는 걸 멈추고 아빠는 아빠가 되는 거를 멈출 때 우리는 안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클로이는 클로이답게 되려고 하니까 아빠는 내가 원하는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이 입장에서는 아빠가 수트를 입고 망토를 두른 모습을 멈춰야 내 아빠인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무한 루프를 도는 이유가 뭐냐면 아빠는 망토와 수트를 입고 있는 아빠로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클로이는 아빠가 원하는 딸이 되면 모르겠는데 근데 아빠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두 사람 인생에서 너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드는 그냥 유토피안이 셀든인 거예요. 오히려 일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셀드는 코드를 지켜내야 되는 히어로로서가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딸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고 클로이가 아니고 뭐 클로이가 아니라 뭐 다른 무슨 히어로물이 히어로명을 갖고 있는 히어로가 되기를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클로이는 그냥 아빠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빠였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용을 못하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아버지 셀든이 꽤나 원칙적이고 좀 자녀들한테 본인이 히어로니까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딸이랑 아들한테. 근데 보니까 아들 브랜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쫓아갔어요. 아빠 말 들으면서 히어로가 돼가지고. 근데 딸은 싫은 거지. 네. 나는 내 모습대로 살고 싶은데 내 모습대로 살면 이제 원장님 말씀대로 내 모습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맞아. 아버지도 아버지 모습대로 안 살아야 그럼 나랑 화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이 우리 주변에도 넘쳐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 갈등이.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너 이 가문에 맞게 살아야 된다. 우리 집안이 의사 집안인데 그치. 너도 맞아. 의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룬 것만큼의 성과를 자녀들한테도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근데 부모님들이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그 자녀들을 약간 자기 소유로 생각하실 때 이런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이상대로 따라줘야만 돼라는 건 사실은 이 아이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내가 조종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만은 이렇게 가르쳐서 이쪽으로 가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어떤 게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게. 근데 사실은 너무 다른 인생이잖아요. 개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인데 그거를 인정을 잘 못하실 때 약간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셀든의 딸이 아니라 클로이로 살고 싶은 건데. 그렇죠. 사실 그게 심지어는 셀든의 딸도 아니라 유토피안의 딸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토피안 도터라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발끈하는 게 나오거든요. 자기가 사귄 남자가 넌 유토피안의 딸이야라고 얘기할 때 확 발끈해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유토피안이잖아요. 히어로명이. 유토피아가 토머스 모어가 쓴 책 제목이 유토피아거든요.
근데 유토피아가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상향이잖아요. 네, 이상향이죠. 음. 그래서 우리가 유토피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없는 곳이거든요. 그럼 유토피안이라는 건 뭐겠어요? 세상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룰 수 없는 이상적인 존재, 거죠. 이상적인 존재. 정말 좋은 말만 하잖아요. 네, 아빠가 이 힘은 나보다 더 뭔가 안 됐고 불쌍하고 뭐 가지지 못하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쓰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맞는 말인 거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긴 하지만 내 인생이 그걸로만 점철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건데 그렇죠. 그걸 이해를 전혀 해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방금 아이보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요구하는 굉장히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가치가 너무나 높은 규범인 거예요. 그분의 딸로 살아야 돼. 근데 그분의 아들로 사는 브랜드는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하잖아. 이렇게 걔는 귀도 밝아가지고 아버지 하는 얘기 다 들리고 슈퍼 네, 귀를 갖고 있잖아요. 엄청난 청력을 갖고 있는데 아버지가 대놓고는 아니죠. 설거지하면서 했지만 안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의 능력을 다 아는데 맞아. 뭐냐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얘는 어쩌면 아마 안 될 수도 있다. 있다. 너무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도달하기 힘든 그 유토피아적인 제시를 아니 그럼 기준을 믿어주기라도 제시하고. 하던지. 그러니까. 심지어 칭찬도 안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처리하고 오면 네. 아유 한마디 잘했다. 그래. 칭찬 한번 하고 나서 뭐 네. 근데 이렇게 뭐가 좀 아쉽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칭찬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없어요. 그게 없으면서 얘는 아직 준비 안 됐고 어쩌면 평생 동안 그렇게 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자기 와이프 그레이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걸 들어요 브랜드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갈등하기 시작하는데 갈등이 이제 폭발하는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짜퉁 블랙스타와의 전투였죠.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베리하고 여러 명이 죽어요. 아버지 그 유토피안이 이제 블랙스타에 의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때 브랜든이 그쵸. 머리를 한 방 쳐가지고 거의 마작을 내죠. 주업해서 죽어요. 네, 완전히 얼굴이 진이겨져서 죽어요. 그 콜드가 네. 무너지는 네. 그 순간이. 한마디로 죽이면 안 된다는 원칙을 깰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아들은 아빠가 죽을 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렇죠. 아빠만 죽는 게 아니고 이미 그게- 친구들이 죽었어요. 이미 눈앞에서. 죽었고. 네, 그게 뭔가 그 블랙스타가 핵 융합 반응 같은 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절반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는 위기였다라는 거예요. 셀든을 구해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들 브랜든이. 근데 셀든이 너무너무 불같이 화를 내요. 화를 내. 코드를 너 깼다고. 원칙을 어기고 왜 막 살인을 불같이 화를 했느냐. 내요. 살인했다고. 그런데 브랜든이 항변하는 게 뭐냐면 안 그랬으면 아버지도 죽었고 여기 주변에 있는 절반의 사람들이 죽었을 거라고. 사실은 이 히어로들이 힘이 없어서 죽은 건 아니에요. 살상이 허락이 됐다면 적들에 대한 살상이 허락이 됐다면 금방 전투를 끝내고 또 이 사람들을 제압했을 수 있거든요. 그 장면이 나와요. 심지어 힘이 너무 강했는데 이게 조절이 안 돼요. 통제가. 그래서 너무 힘을 강력하게 사용하면 죽일까봐. 예, 그래서 힘을 억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든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브랜든의 친구들도 사실 능력치가 어마어마한데 사람들을 죽일까봐 제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빌런들한테는 자기들이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가 나죠. 막 감정을 계속 컨트롤하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너는 그게 문제야.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이것도 참 저가 그런 게 그러면 로봇가 되라는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네. 매뉴얼을 적어놓고 그거대로만 행동을 하고 감정 전혀 없이 살아라는 거는 그거 너무 불가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드라마를 1, 2편을 보다 보면 이제 뭐냐면 고구마가 한 몇 개씩 쌓이거든요. 지금 아이보리 저 이제 얘기하신 3편 안 볼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평중에 너무 답답하다. 너무 히어로물인데 싸우는 신보다는 이러한 너무나 자잘한 갈등신이 너무 목 맥힌다. 네. 이런 평도 많아요. 그렇죠. 스트레스 풀려고 봤다가 더 써요. 막 우리 아빠 생각나고 우리 엄마 생각나고. 고구마.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뭐냐면 셀드는 왜 저러는 걸까? 그러니까 왜 저럴까? 왜 이렇게 원칙주의자고 아이들한테 칭찬은커녕 어떠한 자꾸 규범, 높은 이상의 것들을 요구를 하면서 채찍질만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영화가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도 2020년이겠죠. 네. 2019년, 20년 이 어간인 것 같고 그리고 90년, 8, 90년 뒤로
1999년대와 지금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1920년대와 그다음에 2020년을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래서 90에서 100년 사이에 이제 간극을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플래시백이라고 그러죠. 뒤로 확 가버리거든요. 때는. 그래서 확 뒤로 가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아버지도 있죠. 그런 이유가. 네, 그래서 플래시백으로 딱 가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샘슨 스틸이라는 그 철강 회사 간판이 보여요. 거기에는 1929년 시카고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카고에 샘슨 철강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 거죠. 그 회사의 이제 소유주 창업자가 누구냐면 바로 셀든의 아버지인 샘슨. 셀든의 친아빠 네. 샘슨. 샘슨이죠. 1922년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막 대화. 그러니까 셀든의 형인 이제 월터가 드디어 나오는데 월터 그리고 그 아버지 대화가 나오는데 더 투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1922년에 주식이 20% 수익이 났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월터는 큰아들이죠. 그 셀든의 형이고 월터는 주식시장이 지금 과열됐다.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월터가 이제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죠. 주요 등장인물 중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등장인물인데 근데 이 사람은 의심이 많아요. 좀 신중하고 항상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게 아니라 따져 묻고 의심하고 이유를 찾고 이런 인물이거든요. 주식시장이 과열됐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셀든, 동생인 셀든은 투자해야 된다. 석 달 안에 무조건 공장 3개 더 짓고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있는 일하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당위성이 너무 좋죠. 우리는 그렇게 그 꿈을 표현을 향해서 하니까. 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하는 거지 우리가 무슨 뭐 일확천금 벌려고 이런 거 아니다 라고 하면서 막 또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월터가 또 할 말이 없어져. 그래가지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됐겠죠? 마음 주식이 완전 붕괴가 되고 그렇죠. 이제 금융에 완전 위기 상황이 위기가 오지 않았을까?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적으로는 네네. 형 말을 들었어야 돼. 네. 맞아요. 형이 예측했던 그 결과들이 정확히 내가 투자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디 계시냐고 셀든이 찾으니까 초고층 네. 그 샘슨 스틸 그 빌딩의 제일 위층 아. 마천루들이 내려다 보이는 제일 꼭대기 옥상에 수많은 빌딩들을 내려다보면서 뭐 우리가 지금 대준 철강으로 지은 빌딩이고 우리가 대준 철강으로 만든 공장으로 저렇게 성공했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떻게든 수습해야 되니까 내려가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곧 내려가겠다. 기다리라고 해. 네, 기다리라고 해. 그러면서 곧 내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엘리베이터로 내려가신 게 아니고 이렇게 뛰어내리죠. 공중으로 투신을 하죠. 투신을 하셨구나. 네. 투신을 하죠. 그거를 눈앞에서 셀든이 봐요. 막을 수 없었죠. 손을 뻗어도 이미. 예. 근데 자기가 못 구했다라는 것 때문에 셀든은 어떤 죄책감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럼 마음의 빛을 네, 부채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갖고 살아가거든요. 네,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내가 아버지를 구하지 못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1차 트라우마죠. 근데 이 아버지가 말로는 사람들과 가족들을 위한다고 하고 직원들의 연금 펀드에 손을 아버지가 대가지고 아하. 그걸 가지고 무리하게 마치 도박을 하듯이 갬블링을 하듯이 이렇게 이거 투자를 이거 했다. 요즘 범죄잖아요. 네. 이걸 기업들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들인데 이거 횡령이잖아요. 어떻게 횡령이죠. 보면 네. 근데 다 명분은 뭐냐면 회사를 위해서 했다라는 거잖아요. 다 그렇게 얘기를 네.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한탕해서 돈을 이렇게 뭐 모으게 되면 그때 돌려주겠다라는 마음 정도는 누구나 있겠지만 그래도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한 거죠. 공장 3개를 더 짓기 위해서. 그러다가 직원들의 연금을 날려먹은 거예요. 직원들 돈을 다 그러니까 동의 투기를 한 없이 거예요. 그쵸. 네. 그 횡령한 거죠. 횡령한 거죠. 근데 이거 셀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막 성실하게 이 아메리카를 세우기 위해서 이 조국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분의 명예를 니네들이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희들을 다 내가 집어넣겠다. 그러면서 형한테 와가지고 이제 자기를 옹호해달라 이거죠. 그러면서 우리 회사 같이 그 싸우자 변호사가 아빠를 누구 있냐. 위해서. 싸우자라고 했는데 엉아는 알고 있었다. 월터 엉아는
내가 같이 했다. 내가 안다. 그거 아버지가 그렇게 진짜 그렇게 했다. 하고 싶어 하시길래 내가 내가 했다. 그 방법은 이거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셀든이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가 사람과 가족을 위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아버지가 그냥 했던 얘기일 뿐이다.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넌 모른다. 그러면서 손에 더티라고 얘기해. 손에 더러운 거를 안 묻히고 이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다 돈 주고 그리고 시장에서 진짜 무섭게 행동을 해야 그렇게 더러운 걸 묻히면서 사람들한테 뒷돈 주고 이래야 사업을 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나는 그걸 다 했다. 내 손에도 더러운 걸 묻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셀든이 난 여기서 19년인가 일했 뭐죠? 19배에서부터 일했다나 몇 년. 아무튼 어릴 때부터 나도 일했는데 난 그거 못 봤는데 이러니까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 얘기를 정리하자면 아버지 셀든의 과거도 트라우마로 가득 차 있었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본 트라우마에 대한 거 그다음에 아버지가 남긴 어떻게 보면 그 자본주의라는 그런 어떤 유산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거니 그것을 내가 이뤄야겠다. 히어로가 돼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좀 강력하게 원대한 꿈을 이뤄가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믹스돼 있어요. 혼재돼 있는 게 뭐냐면 영화에서 줄기차게 흐르는 건 그거죠. 내가 알던 아버지와 진짜 아버지가 다르다. 나는 그런데 그걸 일치시키겠다. 이런 원대한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있는 거죠. 이게 일관되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셀든은 이 드라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과 자기가 행동하는 거를 일치시키는 거에 되게 초점을 많이 맞추려고 해요. 그렇게 말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 근데 거기까지만 좋았을 텐데 내가 이렇게 사니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너네도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죠. 이게 맞아. 그래서 코드라는 절대적인 게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 셀든은 사실 그 프리윌이라고 얘기하는 자유의지 그러니까 선택 개인의 선택을 중요시해요. 네. 근데 이걸 나중에 월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셀든의 이걸 자유방임주의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개인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겨요. 근데 제가 약간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그렇게 자유로운 선택을 되게 옹호한다고는 하지만 그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이미 정해놓고 약간 움직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의지대로라면 악당을 이렇게 죽여버려도 되고 내 뭔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위험하면 지키기 위해서 어떤 그 코드나 법칙을 조금 깨는 그런 것들을 좀 발휘해도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아빠는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그래도 안 돼. 이게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이상인데 뭐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독트린이에요. 도그마예요, 도그마. 그걸 상징하는 인물이 셀든이에요. 가장 미국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문이 왜 그 자녀들에게는 그러지 못했을까요? 이게 아이러니죠. 뭐냐면은 셀든이 하는 일이 굉장히 이상적이고 괜찮아요. 적이지만 죽이면 안 된다. 그 가치 자체는 뭐 어떻게 보면 좋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죽이지 않고 웬만하면 생명을 좀 살려주는 거니까. 누구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적이지만. 그러니까 제압은 해야 되지만 죽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터는 셀든에 이제 반대하는 입장이죠. 왜냐? 이제 이게 이 드라마의 묘미인데 이거죠. 블랙스타가 얘기를 하거든요. 야, 너 왜 네 아들도 감옥 보내야지? 네 아들은 왜 감옥 안 보내? 그래, 너 죽였잖아. 그 빌런을 살해했잖아. 그럼 너도 똑같이 이렇게 집행을 해야지. 우리는 사람 죽였다고 감옥에다가 가두고 네 아들은 어쨌건 사람 죽였는데 왜 활보하고 다녀? 그러면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블 스탠다드. 이중잣대다. 내로남불이라는. 그렇죠. 내로남불.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어폐가 있는 거죠. 실제로 셀든은 더블 스탠다드예요. 되게 재밌죠. 왜냐하면 셀든은 아버지가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던 거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자기는 일치시켜야겠다. 일치시켜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자기는 또 더블 스탠다드인 거예요. 근데 보면 일단 자기 자녀들한테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지만 내 자녀들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모순이 계속 예. 반복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반복되는 게 어쨌든 자녀가 죽였는데 네. 아들 레미가 죽였는데 네. 악당을 네. 그럼 처벌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재밌잖아요. 왜냐면 그 사람이 셀든이 주장하는 거는 개인에게 최대한의 선택의 자유를 준다고 하는데 자기 자녀들은 선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거 개인에게 최대한 선택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의 파워를 제한하죠.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넥스트 히어로들에게도 야 니네들이 이 파워를 사람들을 통치하고 이끄는 데 사용하면 안 돼. 니들이 그 힘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파워풀하게 사용할수록 다른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니까 니네들 컨트롤해야 돼. 코드를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가 제한되냐면 자유가 제한되죠. 근데 아무튼 셀든이 자녀들한테 파워를 제한시켰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들의 자녀와 자신들의 자유는 제한한 거죠. 근데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당한 거죠. 그렇죠. 네. 뭔가 나는 내 존재가 부모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내 개인의 어떠한 존재의 의미가 있고 삶이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강요되어 있는 삶을 그냥 재단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자유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정해놓고 한다. 자유가 아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로 풀어가냐면 굳이 여기에서 이런 갈등 해소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는 게 뭘 것 같냐라고 하면 나중에 보면 그 셀든하고 그 그레이스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제발 그냥 들어줘라. 제발 그냥 들어줘라. 제발 있는 그대로 그냥 그들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라고요. 그러니까 셀든이 막 또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거든요. 당신 날 이해할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나가버리는데 제일 중요한 딸한테 이 아빠가 쉘던이 정서적으로 전혀 교감이 안 되는 아빠였던 거잖아요. 그 딸이나 아들한테 원칙은 자꾸 교감을 하려고 시도는 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튕겨져 나오고 그러니까 왜 저러지? 왜 날 이해 못하지라는 본인의 논리만 생기고 외계인 같다고 얘기해줘. 그래서 20대 애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와이프인 그레이스한테 외계인 같아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아버지들이 자녀들하고 봤으면 좋겠어요. 싸우는 장면은 정말 압권이에요. 클로이하고 셀든하고 싸우는 장면은 저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흡사 이거는 찐 실사판이다. 맞아. 그래서 셀든이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날 세우지 마라. 제발 우리 좀 진지하게 그냥 내가 너를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너 공격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날 세우지 말고 우리 그냥 좀 그냥 대화를 해보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클로이가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처음에는 클로이한테도 짜증이 나요. 쟤는 왜 저렇게 해요? 도넛 뉴욕에 가가지고 베이글까지 사와서 얘기 좀 해보자고 하는데 맛있게 막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고 아빠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유연하게 접근을 하는데 저 싸가지 없이 왜 저렇게 저 딸내미 저거 저 어떡할 거야 저거 왜 딸내미 저래? 나왔어 딸내미 그런데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 셀든은 결코 클로이와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 장면에서조차. 그리고 제가 이거였어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클로이가 한 말이 아빠는 어린 시절에 우리랑 있어줘 본 적이 없어 라는 말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모든 아빠들이 또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고 난 너희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이타적이게 세상을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느라고 그렇게 시간이 없었던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어린 시절에 그 누릴 수 있는 정서적인 유대가 굉장히 견고한 유대가 있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고 이제 외양간을 고치려고 이제 성인이 된 딸에게 이제 엇나간 딸에게 자꾸만 그렇게 노력을 해본들 이게 잘 쉽지 않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대화를 분석해 보면 아예 초반부터 클로이가 그 아이보리님 얘기해줬지만 정서를 받아주면서 대화를 시작했으면 좋은데 농담인데 이렇게 얘기하거든. 요번엔 좀 많이 걸치고 나오나? 모델이 된다고 맞아, 하거든요. 나 그거 봤어. 농담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그게 소극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맞아. 농담 너 그런 경우도 마음에 안 많잖아요. 들어 이거잖아요. 너 마음에 안 들어. 네. 옷 좀 많이 입고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 모델 안 했으면 좋겠어. 네가 하는 일 그거 뭐 네. 난 마음에 안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러면서 은근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녀석하고 사귀고 있나? 내가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 건가? 탐색하는 질문을 하죠. 자꾸 찔러보는 질문. 그것도 다 통제죠. 네. 언뜻 그냥 넉넉히 보다 보면 셀든이 저렇게 부드러운 토크를 이어가고 있는데 클로이는 왜 저렇게 막 지 아버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셀든은 잽 찔러 막 이런 약간 거죠. 이거예요. 이렇게 아빠를 만나러 가면 센터를 까임을 당하는 거죠. 센터. 그 아버지 딴에는 그런 경우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냥 분위기 좀 유하게 만든다고 농담을 던진 거야. 근데 그게 농담이 비수야. 그러니까 그걸 몰라. 근데 이런 농담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놓고 혼자는 재밌어해. 그렇죠. 나 좀 유머 있다고 생각하는데 딸내미 입장에서는 아니 저거 뭔 소리지? 뭔 소리지 이렇게 되죠. 아니 저런 꼰대 아재가 따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이해하는 척하는 건 너무 다르거든요. 근데 되게 대화가 무너져 있는 장면이 뭐냐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걸 뭐라고 할까 인정하고 거기서 들어가는 게 낫거든요. 근데 나도 네 시절이 있었고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어. 이렇게 들어가면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텝이. 나 때는 말이야. 그게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고 이 히어로가 되었는데 때는 열심히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윗세대들한테는 이거는 뭐 근데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것이 맞았잖아요. 네, 경험적으로는 그게 맞았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는 거를 알고 대화하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대화하는 것에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이게 말이 안 통한다. 정보적으로 접근했을 때 사실 그 상대편의 정보라도 이해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자기 입장에서 그 정보를 해석하려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아까 아이보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정보에 둔하면 정서 교류라도 잘 돼 있으면요 몇 가지 정보가 틀리더라도 그치. 아빠가 요즘 랩 몰라 요즘 가수 몰라 심지어는 틀려 막 나라 이름도 틀리게 얘기하고 그런다고 해서 아빠를 비난하나요? 오히려 그렇죠. 그런 경우가 더 싫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게 알아 아빠가 막 랩도 알고 요즘 나오는 연예인들 다 알고 막 정보 빠삭해 근데 교류는 안 돼. 그래서 나도 네 마음 다 알아. 그게 더 싫지 않아요? 우리 때도 다 좋아했고 했어. 근데 그거 다 지나간다. 잠시야. 근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다 틀려. 막 정보는 다 틀려. 막 컴퓨터도 컴퓨터 막 이러고 막 말이야 이거 뭐 애플 기계인데 막 다른 거 얘기하고 갤럭시 너무 좋다 이러는데 애플 그러더라도 정서 교류가 됐으면 그쵸 아빠 그러면서 그래요 뭐 핸드폰 다 거기서 거기지 막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클로이하고 셀드는 그래서 싸우는 거죠. 이 드라마가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딸이나 이제 아들 자녀들을 대할 때 이러면 망이다 망조다 필망이다라는 것들을 교훈으로 삼아. 반면 교사로 삼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찐 이제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예. 이제 8화가 마지막인데 8화 때 진짜 블랙스타가 탈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전투를 벌여요. 그 누구야? 페트라. 페트라하고 그다음에 누구죠? 그 브랜든하고 셀든하고 이 세 명이 이제 싸워. 블랙스타를 막아내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를 위기에서 구해주려고 하다가 브랜든이 대신 잡혀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블랙스타한테. 근데 그때 블랙스타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이냐 코드냐 선택해라. 이 자식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셀든이 망설이잖아. 근데 그걸 브랜든이 봤어. 완전 봤죠. 완전 봤어.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아. 이쯤 되면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자기의 법도를 사랑하는 거지. 그거죠.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브랜든이 그 탈출해서 아버지를 오히려 구해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누구죠? 블랙스타를 제압하고 마지막 한 대를 치면 죽는 건데
앉혀고 말아요. 그러면서 이제 셀든과 브랜든의 눈빛 교환 시간. 눈빛 막 교환하는데 아들이 이미 눈빛이 갔어. 아빠 나 안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셀든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널 살리려고 했다고. 이미 늦었죠. 늦었어. 코드와 음. 브랜드를 아들을 왔다 갔다 쳐다보다가 근데 근 눈빛은 알잖아. 이 코드는 진심인데 자기를 바라보는 진심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브랜든이 확 가요. 쓸쓸하게 그러면서 뒷모습이 비춰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울먹이는 장면이에요. 나는 아빠도 지켰고 마지막 아빠의 코드도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았다. 하지만 당신은 나를 어떻게 해준 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아. 나는 자유를 사람들한테 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자식들의 자유는 제한했어. 그래서 자식들은 자유를 못 누리고 자랐고 그래서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야. 아 진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자녀들이 아버지가 바깥에서 활동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상처 입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자유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나는 자유는 박탈했어. 더 상처가. 근데 어딜 가가지고 사람들 대하는 행동이 너무나 온화하고 모두의 자유를 존중해주고 그러면은 이건 이중인격이잖아요. 그래서 더블 스탠다드를 하면 이중인격을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뭘 느꼈다고 하죠? 위선적이라고. 그냥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분들도 그럴 수 있는데 중직이나 많은 사람 앞에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의 입장에서는 이 10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그렇죠. 대중 속에 있는 한 아버지와 인격과 아버지로서의 인격이 자녀 봤을 때 너무나 다르다. 이런 것들. 제가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공과사가 너무 다르다고 해서 왜냐면 막 공적일 땐 되게 신난 사람이 사적일 땐 내성적인 경우 많아요. 엄청 그렇죠. 많아요. 되게 세고 셌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렇지 않아요? 저도 지금 그런 거예요. 텐션 하루 종일 응. 90% 떨어져 있다가 이렇게 한 곳에서 다 몰빵하기도 하고. 네. 그런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네. 깜짝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 이렇게 예능 같은 데 나왔는데 그 사람 너무 수줍어하고 저 사람 왜 저러지? 너무 코믹한 연기를 잘하던 사람이 이걸 우리는 위선을 느낀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서 위선을 느끼냐면 너무도 선과 악, 흑과 백이 정확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그것과 너무도 상반된 모습으로 또 지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갭을 느낄 때 위선이라고 그쵸. 얘기를 하죠. 네. 대의는 얘기예요. 큰 뜻, 어마어마한 어떤 프로젝트, 그거 뭐 화려해, 막 대단하고, 그걸 막 앞에 전면에 내세워요. 그런데 그 내세운 가치와 전혀 반대의 것을 곁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실행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느끼는 건 뭐가 진짜냐. 차라리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줘.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에 대한 뭔가 배신인 거죠. 그렇죠. 배신감을 느끼죠. 차라리 나는 흑백 논리가 있어. 그리고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그게 니들 힘들게 할 것 같아. 다른 잘은 모르겠지만 인정. 이러면 그나마 용서가 되는데 그게 아니야. 야, 나 너한테 자유를 줬잖아. 너한테 선택하도록 했잖아. 누가 뭐 내 뜻대로 살래? 야, 너 네가 고르라고 했잖아. 근데 왜 얘기 안 했어? 그때 얘기했으면 됐는데. 근데 그게 굉장히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드라마가 되게 재밌는 게 그 위에 그 유니언 오브 저스티스 본부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단어들이 새겨져 있어요. 저스티스, 커리지, 용기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되게 훌륭한 대화가 피칠 거예요. 그 다음에 페트라의 대화가 나와요. 전혀 다른 대화가 나옵니다. 뭐냐면 아버지 저 두려워서 아빠 저 두려워서 이거 그만둘래요. 네 결정대로 해. 나는 오히려 네가 히어로가 된다고 하는데 놀랬어. 그리고 걱정됐어. 나처럼 다칠까 봐. 그러면서 네가 하고 싶지 않다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멋있죠. 이게 자유죠. 그렇죠. 이게 멋있죠. 네. 이게 사랑이죠. 내 자식을 사랑하고 존재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법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이 삶에서도 투영을 잘 시키는. 근데 난 뭘 느꼈냐면 이게 대화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너 다칠까 봐 걱정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한다고 할 때 솔직히 너무 놀랬고 난 너 그게 그 마음이어야 되지 않아요? 아버지라면은 그런 마음 이럴 거라 우리가 익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러니까 페트라는 대화를 할 때 이거였던 거예요. 아버지 내가 그만둔다고 할 때 실망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페트라가 오히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기를 내보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우리가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 왜 내가 네 옆에 뒤를 봐줄게 이거지. 내가 회사 안 간다는 거 아니잖아. 돈 안 벌겠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힘들어서. 나는 안 갈래. 회사 안 나간다고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좀 해봤다 얘기 좀 해봤다 막. 나도 좀 쉬고 싶어서 네. 그만둬볼까 그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무슨 세상 끝날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람들이 반응하죠. 우린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하고 무조건 피하려고 그래요. 직면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불쾌하게 여기면서 피하고 싶어하는데 직면하는 순간이 필요하다는 그게 용기라는 거죠.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느 순간에는 직면해야 되는 진실이 있어요. 그게 깨지면 내가 무너질 것 같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결코 영웅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단한 존재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무너진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거에 직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게 저는 용기인 것 같아요. 그거를 이 영화가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많은 히어로물이다. 그래서 빙자했다. 히어로물의 탈을 쓴 온갖 것들이 네. 사람 머리 아프게 하는 많은 것들이 그렇죠. 가족 갈등. 담겨 있으나 이런 것 또한 직면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실은 영화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감상하는 거는 직면하기 싫어서 보는 게 많잖아요. 내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기 싫으니까 영화를 보는 거고 근데 피하려고 봤던 영화 속에서 불현듯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러한 영화가 드라마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반지제왕 같은 거. 판타지물인 줄 알고 봤다가 인간의 욕망을 그렇게 깊숙이 다루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가들이나 이런 거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뭐 그냥 재밌자고만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재미 안에는 무수히 많은 본인의 가치관과 문제 제기, 그다음에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마블 유니버스 얘기하잖아요. 세계관이라는 얘기하잖아요. 세계관이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그거예요. 자기들의 세계관을 구축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 제기를 우리도 한번 직면해보고 한번 그것들이 나의 가치관과도 한번은 이게 저울질 해볼 수 있는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 라는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드라마인 것 같고 저희 심리 유치원에서 또 원장님이 이렇게 추천해 주셔서 다뤘을 때는 특별히 여기에는 부모님과 어떤 자녀에 관한 큰 또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이 분명히 있고 의도했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대화거리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넷플릭스 같이 보시면서 대화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자녀도 그 자녀 입장에서도 아빠가 유토피언만이 아니잖아요. 쉘던도 나의 아빠, 파더인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이해받았으면 살짝 달라질 수 있었을까? 쉘던이 행보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죠. 아빠를 사실은 브랜든도 아빠를 유토피안으로 바라보는 게 있거든요. 그 존경의 대상, 뭔가 이렇게 다가갈 수 없는 뭔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게 자녀된 입장에서도 아까 원장님도 말씀했지만 내 아버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제대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이런 분이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은 대하는 태도가 조금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만약 왜곡된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그런 시선을 너무 나이가 먹어서까지 갖고 있을 때는 내가 또 그렇게 된다. 아버지처럼. 쉘드는 현실에서 극복한 게 아니라 환상으로 도망가 버리죠. 히어로라는 환상. 그렇죠. 아까 아이보리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셀든의 문제는 사실 거기에 있어요. 그거는 해결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히어로가 된 거는 환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 도피해 버린 거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현실에서 극복하진 못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도돌이표인 거죠. 문제가. 그래서 오늘 긴 시간 동안 주피터스 레거시 넷플릭스 드라마입니다. 히어로물인데 히어로물 빙자했어요. 듣다 보면 아실 거야. 히어로물이 아니다. 피곤하다.
하지만 생각해볼 여지가 많았던 그 영화에 대해서 우리 원자님, 아이보리님 그리고 네. 저 서브웨이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네. 다양한 또한 토론과 후일담들이 음.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도 더 좋은 콘텐츠로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